자, 우리 오늘은 등비 중앙부터 가겠습니다. 뭐냐면 255쪽. 우리 앞에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세수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제 가운데에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ABC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요 항, 요 B라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고, B는 양쪽 두 개의 평균, 두 개의 합, 이걸 2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2B는 A 더하기 C, 가운데의 두 배가 양쪽 두 개 항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쓴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13, 10 몇 개죠? 8개 하나만 쓰죠. 이런 식으로 공차가 이면서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가운데 9를 보시면 당연히 양옆에 이웃하고 있는 7하고 11도 등차 수열이라서 등차 수열이니까 7과 11의 등차 중앙을 9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양옆에 이웃하는 게 아니어도 등차 중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한 칸씩 건너뛰어. 그러니까 5하고 9하고 13도 한 칸씩 건너뛰었지만 5, 13의 등차 중앙을 9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3부터 2칸 건너뛰어서 9, 9부터 2칸 건너뛰어서 15, 이렇게 3, 9, 15도 역시 등차 중앙이 9라고 할 수 있는 거고, 7, 9, 17도 얘도 등차 중앙이라고 할 수 있어서 1 더하기 17 해서 가운데 2배 18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양옆에 이웃한 애가 아니어도 등차 중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첨자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었냐면 A의 뭐 n번째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A의 n번째, 얘하고 얘의 등차 중항은 저 두 개의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평균이 된다. 그래서 앞에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의 1, A의 9, 첫 번째 항하고 9번째 항의 정 가운데 있는 항이 뭐냐면 1하고 9의 평균, 1과 9의 평균, 5번째 항이 정중앙 항이라는 거야, 중항. 그래서 요거에 2배를 하시면 등차 중항이 된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등차 중항 복습한 거였고요. 이제 등비 중항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등비 중항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갑니다. AB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얘들아, 등비 수열은 이웃하는 항끼리의 비율이 같은 애들을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거분의 뒤에 거 A분의 B하고, 여기서도 앞에 거분의 뒤에 거 B분의 C하고 이렇게 비율이 공비로 일정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비중항식이 나오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가운데 있는 B의 제곱이 양쪽 2개, 이렇게 2개 곱한 AC와 같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여기 제곱 풀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시고 AC, 얘가 이제 등비 중앙식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우리 등차 중앙도 이 B가 A 더하기 C다라는 식을 더 많이 쓰잖아요. 분모가 불편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것과 같다. AC 곱한 것과 같다. 이 식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 공통수학 2의 명제 단원에서 산술, 기하, 절대분동식을 배웠을 거예요. 등차 중항할 때 설명했는데, 이 등차 중항은 산술, 기하 평균 중에서 산술 평균과 형태가 똑같다. 근데 이제 등비 중항 같은 경우도 등비 중항의 양수로 떨어진 이렇게 루트 AC가 산술, 기하 중에 기하 평균과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이 중항이 된다는 거고요. 세 수가 혹은 뭐 4개, 5개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할 때 중항을 써서 푸시면 문제 되게 쉽게 풀릴 수 있고, 아까 여기 썼던 거 그대로 등비 중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256쪽으로 가서 대표 이용 100번을 보시면 1번
세 양수 요렇게 세 개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거 등비 중앙 써달라는 문제야.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세 개의 수가 2번 보시면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중항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양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항도 0보다 크고 공비도 0보다 크다라는 뜻이겠죠. 공비가 이제 음수가 되면 음수를 곱해가면서 뿔마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바뀔 거기 때문에 연속된 수들이 연속된 등차수열의 등비수열의 항들이 전부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공비가 0보다 크다는 거고 여기서 등비 중앙식 바로 가볼게요. 가운데 거 연두색으로 해야지.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두 개 곱한 것과 같다. x 곱하기 4x 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거 그냥 푸시면 돼요. x제곱 이쪽으로 넘어와서 3x제곱 6x1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6x 9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9 3으로 나눠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x가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근데 세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어서 x에다가 3을 대입을 하시면 이제 x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3하고 6하고 12니까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x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답은 3 되는 거고. 자, 이제 됐으면 2번으로 가서 여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다 섞여 있네요. 첫 번째, 세 양수, 여기도 양수 조심하시고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여기서 등차 중앙 한번 바로 써볼까? 등차 중앙.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2개 더한 것과 같다. b 더하기 8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번엔 등비래. 그럼 이번엔 등비 중앙 한번 써볼게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 b제곱이 양쪽 2개 곱한 것과 같다. 36a와 같다. 그러면 문자 2개 식 2개 되니까 연립해서 a, b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디다가 어디를 넣을까요? 지금 여기 2의 2의 양변에 18만 곱해주시면 36a 될 것 같거든요. 18 곱하기 2a 요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2a 대신에 b 더하기 8 넣어보자. 그러면 저쪽으로 좌변으로 다 이항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18b 마이너스 144 이게 0이야. 이거 뭘로 되지? 6, 24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마이너스 18 나와야 되니까 24쪽에 마이너스 6쪽에 플러스 오케이 b 플러스 6 b 마이너스 24는요? 근데 이것도 양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b가 24네. 네, 우리 구하는 거 a 더하기 b입니다. 아까 여기 2a가 b 더하기 8이니까요. a는 2분의 b 24 더하기 8 해서 2분의 32,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16 더하기 24, 40 이렇게 답해주시면 답이 맞죠? x3 맞고 이것도 40 맞고. 예,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세 수 이상이 등비 수열 혹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에 가지고 등비 중앙으로 식을 써주시는 게 훨씬 빠르게 풀리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 적용하실 때는 이 파트를 더 많이 쓰긴 해요. 이 항을 가지고 얘네들의 가운데 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2배, 그리고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여기 2개 곱한 게 이쪽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등비 수열의 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문자로 보통 어떻게 두냐면 첫째 항이 A 등차수열에서도 이랬죠? 수열에서 보통 첫째 항을 A라고 많이 둡니다. 그리고 공비는 커먼 레이쇼니까 R 이렇게 두고 그리고 항의 개수가 N개 요렇게 되는 수열, 등비 수열을 A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수열 AN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그거를 합의 영어 sum 해서 앞에 S자 써가지고 SN이라고 많이 쓰죠. 자, 이게 SN이 의미하는 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A에다 R 곱한 거, 세 번째 항
R 한 번 더 곱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번째 항이니까 an 일반항 대입하시면 ar의 n-1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게 몇인지를 구하는 건데, 자,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내가 이 위에 식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공비를 양변에 곱해줄 겁니다. 공비, r을.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r, s, n번째까지 항에다 r을 이렇게 곱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첫 번째 항에 r 곱하면 ar 되지. 그거를 요 밑에다가 똑같은 거 밑에다가 써보자. ar 더하기 두 번째 항에다 r 곱하면 ar 제곱 되니까 이걸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볼게. ar 제곱. 요건 ar 세제곱 돼서 똑같은 거 쭉 쓰는 거고, 여기 이 사이에 ar n-2제곱이 있었겠지. 거기에다가 r을 곱하니까 얘랑 똑같은 ar n-1제곱 나올 거고요. 얘에다가 r을 하나 더 곱해주시면 ar의 n제곱 나오겠죠. ar의 n제곱.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식에서 아래식을 빼보는 거예요. 미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중간에 점점점으로 생략된 부분이 전부 날라가죠. 여기. 요거 없는 거에서부터 A부터 여기 점점점까지 여기 마지막 ARN제곱까지 다 날라가고 A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니까 전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위에서 R을 빼는 거 SN으로 묶어서 쓰겠습니다. SN으로 묶어서 쓰면 여기 1 마이너스 R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요 맨 앞에 A 남고 이 뒤에 공통 부분 쭉 사라지고 마지막에 AR의 N제곱 이렇게 남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SN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1-R로 나눠주면 공식 유도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1-R로 나눈다는 건 저게 0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다. SN R이 1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양변 1-R로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R로 나누시면 1-R 분의 요거 A로 좀 묶어서 쓸게요. A로 묶으면 첫째 항하고 1 내가 여기 잘못했네. 이거 빼면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A 빼기 AR의 N제곱에서 A로만 묶어서 1 마이너스 R의 N승 요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위아래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R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요거 둘 다 쓰게 됐는데요. 요 첫 번째 식은 보통 우리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많이 씁니다. 2분의 1, 3분의 1 요런 애들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양수가 나오도록 하려면 이 식이 유리하고, R이 1보다 커 2, 3, 4 이런 애들은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음수가 안 나와서 이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R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식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R이 1일 때 한번 볼까요? R이 1일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인 걸 N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도 여기에다 공비 1을 곱해서 A고 세 번째 항도 여기에 공비 1을 곱해서 A고 이런 식으로 N개 이렇게 더한다는 거지. A로 N개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NA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실전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R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뉜다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제 패턴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1 빼기 R 공비 하고 첫째 항 1 빼기 공비의 N제곱이 되는데 여기 N제곱이 항의 개수야. 요거 항의 개수야.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1이 먼저 있으면 똑같이 1 빼기 R, 1 빼기 R N제곱 되는 거고, R이 먼저면 R 빼기 1, R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항의 개수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등비수열을 첫째 항부터 더해도 등비수열이지만 11번째 항부터
중간에 똑 떨어져놓고 똑 떼놓고 더해도 이거 하나하나가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럴 때 이때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어떻게 쓰냐? 공비 여전히 R이라고 하고 R-1분의 여기 맨 앞에 A에 들어가는 부분이 당연히 요게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R의 10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R에서 뺐으니까 R의 항의 개수를 빼야 돼. 그러니까 20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다 20을 지수로 올리는 게 아니라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10개니까 여기에 10승을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라는 거, 그리고 첫째 항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58쪽에 101번. 자, 이거 어떤 등비수열인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 지금 우리 합공식에서 필요한 게 첫째 항하고 공비하고 항의 개수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항을 봤더니 1,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 4, 세 번째 항, 마이너스 8, 네 번째 항. 그래서 마이너스 512가 몇 번째 항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히 첫째 항이에요, 여러분. 그쵸? A가 1. 그리고 공비가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2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일반항 한번 만들어보자.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요렇게 될 텐데 그게 512가 돼야 돼. 마지막 항이 돼야 돼. 마이너스 512. 그럼 그때 들어가는 n이 항의 개수가 될 텐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의 9승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 지수가 9승이 되면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 딱딱 맞죠? 그러니까 n이 10이겠네요. n-1이 9이려면. 오케이, 다 나왔어. 자, 그래서 합공식 바로 가시면 이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니까 S1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S10은 얘 1보다 작지? 1보다 작으니까 이쪽 식에다 넣는 거야. 첫 번째 식에.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 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승 10개 이렇게. 그럼 조금 정리하시면 요거 3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1024죠. 2의 10승. 그래서 1에서 1024 빼면 마이너스 1023.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41 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2의 10승, 2의 11승까지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하시면 되는데 3의 10승이나 4의 10승이나 이런 거 계산 안 하셔도 돼요. 2번 같은 문제도 사실 나 이거 끝까지 계산 안 할 건데 책에는 계산을 해놨네요. 근데 2번은 조금 잘 봐야 돼. 이게 첫 번째 항이 9, 두 번째 항이 99, 세 번째 항이 999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의 개수에 따라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항은 9가 7개. 그러니까 7번째 항이 되겠다. 근데 잘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99 되려면 12를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99에서 11을 곱한다고 해서 999가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깨지지.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항을 조금 조장을 해서 등비수열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 등비수열 파트 아니면 수열 맨 앞 파트에서 이런 애들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애들 어떻게 푸는지 배웠었어요. 9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10 마이너스 1 이렇게 거듭제곱 더하기 이제 99는 뭐냐면 100 마이너스 1이잖아.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995도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쭉 가서 9999999 10의 자, 이거 9의 개수만큼 지수 올라갑니다. 10의 7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빼기는 다 똑같은데 요놈 있지, 요놈. 맨 앞에 10 10의 1승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해서 7 가서 10의 7제곱 요렇게 이렇게 하는 등비수열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다 10 곱하고 여기다 10 곱해서 계속해서 10 곱해서 등비수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놈
가지고 등비수열 합공식 갑시다. 이번에 1보다 커.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2항 10. 그리고 공비의 항의 개수 7개야. 10의 1제곱부터 10의 7제곱까지. 마이너스 1. 요게 하나. 근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7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7. 요것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계산을 했는데 그냥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이 아닌 애는 등비수열이 나오게 좀 분리를 해주셔야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10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59쪽 102번 가겠습니다. 등차수열은 합 쓰는 게 조금 직관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많았었어요. 양끝 맨 처음 거, 마지막 거 더한 거 하고 앞에서부터 두 번째, 뒤에서부터 두 번째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가 같은 애들끼리 더해지면 항상 같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 얘네 대한 2차식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등차수열은 좀 응용 개념이 많은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그냥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앞에서 나왔던 식이랑 똑같은 식을 유도를 해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등비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0이라고 합니다. 자, 뭐 그냥 이거 쓸게요. 나 이게 문자가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R-1분의 공비 R이라고 하자. 첫째 항 A라고 하자. 그리고 R의 10승 마이너스 1 이게 10이래. 요게 10이야. 그리고 S20도 갈게요. S20은 R-1분의 첫째 항에 R의 20승 마이너스 1이야. 요게 30이래.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인수분해를 하셔서 요걸 인수분해를 하셔서 얘랑 똑같은 애가 나오게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식이랑 똑같은 게 나오도록. 보이시나요? 요거 20이니까 합차 공식 쓰면 쟤랑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R-1분의 A에 여기 R의 10승 마이너스 1 R의 10승 플러스 1 요렇게 합차 공식 하는 거지. 그럼 여기 R-1분의 A의 R의 10승 마이너스 1 요거랑 똑같은 게 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10으로 바꿔치기 하시는 거죠. 요 놈이 10 곱하기 R의 10승 더하기 1이다. 근데 이게 30이래. 그럼 R의 10승 더하기 여기 3이 될 거니까 아하 R의 10승이 3이 아니라 2라는 얘기입니다. 2까지 찾았어. 자, 그럼 마지막도 똑같이 인수분해를 하셔서 요게 있는지 찾으시는 거예요. 요게 유도가 되는지. 그래서 S30
30은 R-1분의 첫째 항에 R의 30승 마이너스 1 뭐 요렇게. 이거 10승 나타내는 공식 괜찮아요? 10승의 세제곱이 R의 3승이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으로 가시면 R-1분의 A의 여기 주황색으로 할까? 여기 R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빼기니까 빼기로 시작하고 이 뒤에 R의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두 개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붙는 공식이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게 맨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10이라는 게 보여요. 자 그럼 이거 써볼게요. 10 곱하기 R의 20승 R의 10승의 제곱 4 그리고 R의 10승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71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등비수열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항상 풀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작은 숫자가 나온 식과 공통 부분을 찾아내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혹시 등차 수열에서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 끊어서 10개의 합 그리고 그 다음 거 10개의 합 그리고 그 다음 거 10개 S20, 30 아니지만 이렇게 10개씩 끊어서 합해놔도 걔네들이 다 그 그룹이 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었어요. 그룹의 합들이.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거든요. 등비 수열 요거 얘가 S10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해놨어요. 이게 10이래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항 있지. 11번째 항, 11번째 항부터 12번째, 13번째, 그리고 20번째 항까지 얘는 이제 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들아 S22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니까 이렇게 합해서 3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두 번째 줄은 20이겠지. 30에서 10에서 20이겠지. 근데 내가 얘를 이 두 번째 식을 R의 10제곱으로 묶으면 위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10제곱으로 한번 묶어. R의 10제곱. R의 10제곱으로 묶으면 A, AR, AR 제곱 쭉 가서 AR 9제곱. 여기가 10이네. 그러면 10 곱하기 R의 10승이 20이 되는 거니까 R의 10승이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저기서랑 똑같이 나왔어요.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위에 줄에다가 R의 10승을 곱해서 두 번째 줄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R의 10승을 곱한 상태라는 거야. 2를 곱했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얘도 한번 묶어서 몇을 곱했는지를 유도를 해볼 건데 이것도 첫 번째 식이 나오도록 R의 10승, 20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A, 여기 AR, 여기 AR 제곱 이렇게 쭉 가서 AR 9제곱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두 번째 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똑같은데 R의 10승에서 R의 20승이 돼야 되니까 치수 10만큼 늘어나서 일로 갈 때도 똑같이 R의 10승을 곱했네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얘 이렇게 10개씩 끊어서 합해도 등비수열의 합은 여전히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10에다 2를 곱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럼 20에다가 똑같은 2를 곱해서 이걸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등차수열도 비슷하게 했어. 문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S30이거든. 첫 번째 항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니까 이제 요 놈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10 더하기 20 더하기 40 해서 70이라는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등비수열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 구조를 써서 시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구조를 못 쓰는 문제들도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쓰려고 노력을 하시고 인수분해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시간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해보겠습니다. 예, 260쪽입니다. 260쪽에 103번 문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지난번에 등차 수열에서 배웠었는데 수열의 합 Sn 하고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어떤 문제 적용한다고 했냐면 SN이 나온 문제에서 SN의 식이 주어진 문제에서 AN을 구해라. 몇 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나왔을 때 우리 지금 이거 103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합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n제곱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k라고 합이 나왔는데 AN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썼냐면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뺀다. 바로 앞에까지 다 제거를 한다. 단 이것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여기에 1이 들어가면 s 0이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니까. a1 그러면 n이 1일 땐 어떻게 구하냐? 그냥 합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된다. S1이라는 게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첫째 항 자체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래서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 이 두 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3번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따가 등비수열 합의 성질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합의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으로 등장하면 요건 일반항이 등비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를 구하라고 했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AN을 구해요. AN을 구하면 여기서 나온 식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A1을 구해요. 여기다 1을 넣어서. 근데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식하고 요 밑에서 따로 A1을 구한 거하고 같다면 이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풀 거예요. 지금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걸로 구한다고 일반항을 Sn-Sn-1 요 공식에서 일반항을 먼저 뽑는다. 단 이거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 자, 가자. Sn은 이거 그대로 마이너스 Sn-1은 여기 n 대신에 n-1 넣어야 돼요. n-1 플러스 1이니까 이 n은 이렇게 없애 k 빼기 k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잘 보세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작은 지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2의 n승만 남도록. 그럼 여기 2의 1승은 앞으로 뽑아주면 되겠지? 2의 1승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의 n제곱으로 묶습니다.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중간 가정을 좀 쓸까?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앞에서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죠? 아, 그러니까 얘가 1 곱하기 2 n승이라서 2 n승이에요. 근데 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진짜 첫 번째 항을 따로 구해. 여기다가는 1을 못 넣으니까 진짜 첫 번째 항은 요 합에다가 1을 넣은 거 몇이죠? 2의 제곱 더하기 k니까 4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1을 대입을 했을 때도 이거랑 일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여기가 이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자, 따라서 마지막 여기에다가 1 대입한 2의 1승 하고 그냥 이거 자체 얘가 이렇게 같아야 이 일반항식을 1부터 적용할 수 있다.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k가 마이너스 2 요래 나오는 겁니다. k가 마이너스 2일 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단원 평가 표준 문제나 발전 문제 그 중간 사이에 있거든요. 표준 문제 맨 끝에 있거나 발전 문제 맨 첫 번째 있거나.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만 알면 이거 그냥 1초 만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배우러 갑시다. 그게 어디 있냐면 260쪽에 103번에 1번 유제 위에 리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거 갈게요. 얘들아, 그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고 상수항이 없어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고, 그리고 맨 앞에 2차 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였고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첫 번째 항이 나왔었다. 그런 특징들이 있었죠. 등비 수열도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일반항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우리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났었잖아. 근데 등비 수열의 일반항 썼죠. 등비 수열은 일반항의 지수에 n에 대한 1차식.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일 때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AN이 4, 2 하잖아. 2에 3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이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공비랑 첫째 항은 어떻게 빠르게 구하냐면 첫째 항은 당연해. 첫째 항은 1 대입하시면 그냥 빠르게 구할 수 있어. 그건 안 쓸게. 공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공비. 공비는 여기 n의 개수를 포함한 및 이게 공비예요. 여기 n의 개수까지 포함한 및 여기서 이제 2의 세제곱 8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고 합도 되게 비슷합니다.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합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A, R에 N제곱 플러스 B. 일반항은 여기 아래 N제곱만 있어요. 뒤에 붙어있는 상수가 없잖아. 근데 이 합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지수에 붙은 부분이 있고 지수 뒤에 상수항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항상 등비 수열을 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까 103번 문제 보시면 여기 지수가 있는 요 부분이 있고 지수 없는 상수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셔서 첫 번째 항 구하시고 첫째 항 그렇고 공비도 똑같아. 여기 공비도 똑같거든. 여기다 쓸 거야. 공비 똑같아. n의 개수를 포함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n 개수가 1이니까 r이 밑이 되는 거죠. 저기 볼래? 2에 n 더하기 1제곱이니까 n의 개수 또 1이니까 그냥 2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2가 공비. 아까 일반항이 어떻게 나왔죠? 일반항 이렇게 나왔지. 2가 공비잖아. 2가 공비잖아.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에서도 했었어. 이 합이 첫째 항부터 등차하려면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근데 등비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려면 A 더하기 B가 0이어야 돼. 이렇게 돼야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 만약에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야. 이러면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A를 찾아낼 때 이 뒤에 n 자리에 지수 자리에 n만 깔끔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나머지 n 깔끔하게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 A로 다 빼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103번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103번 보시면 여기 위에 지수가 n으로 깔끔하게 안 남아 있지. 그래서 n이 아닌 요 플러스 1을 앞으로 빼주라는 거야. 2의 1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뺐을 때 A 역할을 하는 애가 요 아래 n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2 그리고 B 역할을 하는 애가 이 뒤에 더해져 있는 k. 이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저 문제 아니었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려면 k가 몇이어야 되냐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것만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아 2 더하기 k가 0이어야겠네 k가 마이너스 2여야겠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문제를 한번 연습 좀 해봅시다. 이거 적용 좀 해볼게요. 103번 103-1번 SN이 3의 n-1제곱이야. 등비수열임을 보이래. 이거 그냥 일반항 찾아가지고 등비수열 공식 쓰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 형태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공비 n의 개수를 포함한 및 r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첫째가 n에다 1 넣으라고. 그러면 2 빼기 1, 3 빼기 1, 2가 첫째 항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걸 확인을 하려면 3의 n승 여기 깔끔하게 n만 남았습니다. 이때의 개수 1 하고 이 뒤에 붙어있는 상수 마이너스 1 하고 더해서 0이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그리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3-2번 얘는 이제 SN이 5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지 한번 바로 봐볼까요? 일단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지. 합이 이렇게 지수 형태가 있고 앞에 뭐 곱해져 있고 뒤에 상수 있으니까 등비수열은 맞는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지 보자. 지수가 n이 깔끔하게 남았어요. 지수에 n밖에 없으니까 이때 앞에 개수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수 뒤에 붙은 요 숫자 전체가 b가 되는 거고요. 더해서 0 되나요? 0 되죠. 더해서 0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째 항하고 공비 찾을 겁니다. 여기가 n이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공비는 지수의 개수를 포함한 및 이거 그냥 n 깔끔하니까 공비는 4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첫째 항은 n에다가 1 대입 S1 이제 5, 4, 20 빼기 5니까 첫째 항이 15 이렇게 되겠네요. 일반항 찾으라 했니? 일반항 이렇게 구하면 되죠?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사실 등차수열보다 등비수열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사실 전부예요. 등차수열은 조금 더 응용되는 게 많지만 등비수열은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응용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n의 개수 포함한 밑을 이용해서 빠르게 공비 찾아주시면 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시간 절약할 수가 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리합계부터는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이때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고 시그마 들어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